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여기는 10시예요. 제 소리 들리세요? 잠깐만요. 여기가 작게 들리는 것 같아서. 야, 안녕하세요. 네, 프로필이 이름이 잘, 잘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제 안녕하세요. 소리 남자세요, 제 소리 있습니다. 들리세요? 아, 교수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네, 잘 감사합니다. 들립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이제 저희 대학에서 무슨 몇 개 이제 프로젝트가 되면서 저희 그 동물 운동할 수 있는 이제 비헤이비어럴 테스트 할 수 있게 지금 동물 실험실을 만들고 있어가지고요. 어, 교수님들께 저희 지난번에 이제 독소로비신 가지고 그 세데센스 셀 알려주셨어가지고 김지 교수님이 예, 독소로비신 가지고 지금 저희 실험을 했는데 실험 결과는 잘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후로 인비보 쪽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에이징 애니멀을 좀 뭐 렛을 할까 마우스를 할까 그 머슬을 봐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렛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독스로비신으로도 예 애니멀로 이제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카케시아 같은 모델이 유도가 되면서 카케시아하고 그다음에 사코피니하고 요즘에 또 학회 같은 경우에는 사코피니아, 카케시아 이렇게 같이 보는 경향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 그냥 내추럴한 에이징 모델 가지고는 시간도 많이 들고 해서 이 독서로비신으로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저희 교수님들께 좀 여쭤보게 됐습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그 독서로비신으로 하게 되면은 근육하고 그때 말씀해 주셨던 건 이제 심장에 좀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카디아 카케시아라든지 그 다음에 약간 요 모델이 그 당뇨 쪽, DM 쪽도 좀 그런 형태도 나타난다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키드니 쪽에서도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 그 프라이머리 사코피니아에서 그러면은 세컨더리 사코피니아 쪽으로 좀 안 하고 있는 걸 저희가 좀 하면 어떨까 해서 문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험 저희 지금 그 실험실 세팅하면서 지금 그 테스트하는 이제 운동시키는 장비는 그 저항성은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부분 설계해서 좀 한 다섯 개 정도 레일 만들어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레드밀은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트레드밀 구입하고 그다음에 테스트할 수 있는 이제 로타로드 하고 그다음에 암스트렝스 볼 수 있는 거 하고 뭐 이렇게 좀 준비를 하려고 해가지고 혹시 교수님들께서 그거 외에 또 저희가 요 사코피니아 쪽으로 하게 되면 카케시아가 같이 가는 거라서 음, 모델에 적합한지 뭐 또 고려해야 되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 혹시 안녕. 예, 네. 이 부분은 사실 이영일 교수님이 더 많이 일을 했고요. 저는 사실 석사 논문을 이걸 비슷하게 썼어요. 좀 오래되긴 했는데,
거의 한 20년 됐죠? 20년 넘었죠? 그때 이 도스가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때 저희는 10mg per kg를 그, 킬로그램을 썼는데, 그거를 만약에 20mg per kg를 하면은 하트에 더 영향을 받고요. 이 IP 인젝션을 했을 때 얼마만큼이 머슬까지 도달을 하느냐가 그게 제일 문제인데, 이 IP 인젝션을 하게 되면은 다른 organ에 영향을 또 많이 미쳐요. 그 도수에 따라서. 예, 그래서 인트라머스큘러 인젝션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이 방법이고요. 그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일단은 도스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트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되게 커요. 머슬에 가는 것보다. 그래서 이 오버all 피지올로지가 문제가 생기지 이게 머슬에 디렉트하게 영향을 미친다 보기가 좀 힘들어요. 동물에서는. 이 인비트로와 다르게.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를 닥스루슨 관련해서 하는 프로젝트는 요즘에 그 이 기술이 암 예방 그 치료하는 기술이 뭐 이뮤노테라피는 이게 좋아져서 피디아트릭 소아암 걸린 환자들이 대부분 다 아니 대부분이라기보다 이 암을 극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노화가 가속됩니다. 예, 암은 없지만 다른 노화가 가속돼서 그 항암 치료에 대한 그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이 근육이 실제적으로 좀 디벨롭이 덜 되고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특히 sar코마 같은 경우는 저는 아무래도 정형외과 있다 보니까 오스티오사르코마나 아니면 랩토마이살코마에 관심이 많은데 이 sar코마 환자들은 거의 한 90% 정도가 이 닥스루비슨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sar코마가 또 메타시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대부분 다 렁으로 그 메타시스가 일어나서 이 닥스루브슨이 그, 이 디벨롭먼이나 그 에이징에 그냥 근육 디벨롭먼과 에이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닥스루브슨이 재밌는 게 이 에피제널 이펙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카디악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경우도 얘네들은 이제 치료를 받고 한 20년 후에 카리오 마이오파티 같은 것들이 다시 나타날 수 있어서 이 포스트 마이타릭 티슈에 레이트 온셋 사이드 이펙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재밌어서 저희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비보 실험은 안 하고 지금 현재는 인비트로 실험만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에피게널 체인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비보 스터디는 이현일 교수님이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실험을 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 교수님, 그 제가 그 조사하다 보니까 그게 그 덕스로비신을 하게 되면은 체중이 전체적으로 줄기도 하는데 그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아노렉식하게 그 영양 섭취하는 것도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모델을 이제 컨트롤을 그냥 자유 섭식하는 거 말고 아마 페어페드 식으로 해서 그 섭식을 섭취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섭취해도 되는지 그리고 아니면은 요 자유롭게 섭취하게 하고 그다음 페어페드 하게 하고 이렇게 세 그룹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질문도 괜찮으시고요. 지금 레스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전에. 뇌수로 하면 저는 레스를 써본 적은 없고요. 닥스로빈스는 마우스만 썼고 마우스 모델만 써서 일단 닥스 레츠 혹시 장 교수님 애슐리가 렛 모델 쓰나? 내가 알기로는 마우스 모델로 쓰는 걸 알고 있는데 그죠? 뮤트 됐어 뮤트. 애슐리도 마우스로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저는 피셔 344 렛을 썼습니다, 옛날에. 어, 네. 근데 뭐 차이가 있나요? 그 지금 스피시스 중에 둘 중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에이징을 본다 그러면 차이가 있겠지만, 어큐트 리스폰스를 볼 때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또 질문은 지금 사실 닥스를 쓰신
이유가 이거를 닥스로 해서 좀 에이징을 그 빨리 나오게 해서 피노타입이 빨리 나와서 sarcopenia 스터디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 그런 것도 있고요. 어, 저도 이제 포커스를,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프라이머리 사코피니아는 이제 에이징에 의한 사코피니아인데, 그, 예, 그 에이징에 의한 사코피니아에 저희 연구하는 데 좀 한계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거를 하려면은 당장 저희가 세팅을 하면 이게 한 1년, 그러니까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또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당장 할 수 있는 모델을 찾다 보니까 독솔부신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요 프라이머리 사코피니아, 그러니까 에이징 사코피니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최근에는 또 캔서 카케시아 라든지 카디악 카케시아에 대한 관심에서 그 안에 또 같이 이제 세컨더리 사코피아를 같이 보고 있고 그래가지고 선제적으로 그냥 그러면은 이쪽으로도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요즘에 또 운동 관련해서도 이제 암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치료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예후가 좀 좋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운동도 시키고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그러면은 요 모델로 해가지고 캔서 쪽으로도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카케시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그런 전략을 생각해가지고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좀 이제 뭐니 펄포스가 그 스터디 펄포스가 내가 살코페니아인데 그 살코페니아 말을 만들기 위해서 닥스를 쓰면서 가는 것인지 좀 이렇게 명확하게 보면 왜냐하면 지금 사실 닥스 루빈슨 쓰는 랩들 보면 이걸 사실 닥스 인듀스드 카리오 탁시시리하고 그 마이오 탁시시리가 한참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어큐트하게 이제 넣고 뭐 카리악 셀이 탁식이 바로 일어난다. 뭐 이런 부분들에서 하면 사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닥스로 인해서 생기는 나중에 하트 문제나 뭐 머슬 문제가 바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 한참 10년, 20년 뒤에 나오고 해서 저희가 그 모델을 한번 두 개 만들 때 인비브로 해봤어요, 두 개를. 하나는 2주마다 닥스를 마치고 5mg 했고요. 5mg씩 해서 2주마다 마치고 그다음 운동을 중간중간에 계속 했어요. 그래서 2주마다 한 거 있고 그다음에 1주마다 닥스를 인젝션하고 5주를 마치고 그리고 이 5주 끝난 다음에 닥스를 맞자마자 다음날 애니멀을 색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바디 웨이트 메저하고 그다음에 프로테인 데그레데이션 되는 거 보고 결과를 봤더니 운동하는 애들이 더 심해요. 백핵식 이펙트가. 바디 웨이트 20% more lose 하는데 그래서 야 이거 운동을 중간에 운동을 시키면 물론 운동 강도가 세긴 했어요. 70%에서 80% 됐는데 그걸 보고 와 이거 운동하면 안 되겠다 이거 더 fat mass도 줄고 더 줄고 컨트롤 그 닥스보다 그다음에 우리는 스켈레tal 머슬은 스켈레탈 머슬을 같이 매주했나 하트 우리는 하트 하니까 하트를 보니까 하트가 더 웨이트 줄고 그다음에 레이쇼도 그래서 바디 오버all 바디 웨이트 줄고 하트 웨이트하고 레이쇼도 그렇게 같이 나오고요 프로포셔널하게 그래서 지금 보는 건 저희가 프로리즘 액티비티 받고 엔자임을 해가지고 프로리 좀 훨씬 많고 어타파지 훨씬 높고 그 다음에 또 뭘 봤냐 지금 데이터가 없긴 한데 그래서 오히려 마이너스하게 나와서 와 이거 더 안 좋은 건지 되게 딜레마에 빠져 있다가 한번 이 닥스루빈슨 캔서 그 캔서 테라피 할 때 키모테라피 하고
운동을 하면 이게 과연 레코멘드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하나 더 스터디를 하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운동을 하고 나서 바로 세크리파이스 하지 않고 4주를 더 가보자. 그랬을 때 처음에 운동을 통해서 더 많은 프로리알리시스 일어나고 케케시 이펙트 같이 보이는데 4주를 더 하면 나중에 그 크로스오버가 생겨서 닥스는 계속 안 좋게 나가지만 운동은 메인테인 되든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그 모델을 생각했고요. 그래서 더 4주, 6주 더 생각한 건 이게 닥스가 어큐트하게 그렇게 멋을 확 죽이거나 그런 것보다는 아마 장기적으로 더 시간을 익스텐드 했을 때 우리가 보고자 하는 닥스가 크로닉하게 임팩트 하는 하트나 머슬을 보는 정말 그 휴먼 키모테라피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미믹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디자인 하실 때 이게 secondary sarcopenia라고 하지만 캔서에서 나오는 뭐 장영욱 교수님이 스칼렛 머슬 하시니까 그 기간을 좀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클리니컬한 거를 미믹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냥 애니멀 스터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해보실 때 한번 디자인을 아까 purpose가 그렇다면은 좀 장기적으로 보고 요게 오는 에이징 그 프로세스가 우리가 키모테라피에서 보는 목적하고 비슷한지를 먼저 하면 그 그랜트 쓰실 때도 purpose가 정확하니까 우리 디자인도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리뷰도 많이 해보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어큐트하게 한 번 찌르고 나서 바로 보고 카리악 탁시셀이 뭐 갑자기 한 번 찔러놨는데 막 거기 콜라겐 막 디파짓 엄청 많고 뭐 그런 픽처들을 막 가져오는데 doubtful 하고 일단은 그 닥스 리서치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그냥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 포커스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 느낌 진짜 이게 우리가 논문을 많이 읽어도 답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카리악 문제가 있어서 카리악으로 패스어웨이 하고 그 죽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는 거는 이게 바로 죽는데 그건 아니네 휴먼에서 휴먼도 맞고 뭐 바로 어큐트한 케이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애니멀 말을처럼 그렇게 어큐트하진 않는데 어큐트하고 뭐 몇 개월 후에 문제 생기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은 굉장히 롱텀에 가서 카리악 탁시스가 문제가 되고 그 카리악 스템셀 프로제니럴 셀이 타겟이 돼서 근데 엔도텔리얼 셀 타겟이 돼서 나중에 그 블러드 베슬에 문제가 생겨서 또 저희는 포닥할 때 피디아트릭 캔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이 애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카리어 마이오파티가 생기는지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그 엔도텔리얼 디스펑션 그 카리아 프로제니럴 셀하고 본메로 스템셀이 다크스론에서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그 카리어 그 베슬 코로나리 아리 같은 그게 앱노멀하게 그로하고 그 다음에 캐피러리 덴시티가 줄고 또 그런 쪽으로 어프로치를 했을 때는 한참 있다가 어덜트 될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그 베이비 때 우리가 인젝트를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실험할 때도 목적이 피디아트릭 캔서에서 나중에 어덜트 됐을 때 하트 문제가 생긴다 하고 그 펄포스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처음에 닥스로빈슨을 일주일 동안 찌르고 그 다음에 걔네가 그로할 때까지 기다리고 해서 탁시시티가 나중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큐무레이트 하고 하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펄포스로 했고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잘 모르니까 교수님 지금 하시는 디자인을 좀 쉐어를 해주시면 어떻게 우리가 어프로치를 해볼 수 있고 어큐트하게 할 수도 있고 크로닉하게 할 수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그 디자인을 해보면 저도 리서치 하는데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수님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디스커션 하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확인은 제가 아직 저도 이제 계속 리서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일단 그러니까 12mg per kg 최근에 24년도에 나온 논문 같은 경우 이제
그 전체 시스테믹 리뷰를 해가지고 보면은 그 킬로그램당 12mg을 그러니까 연속으로 6일을 주고 난 후면은 그 데일리요? 이후에 이제 나타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일리에 6일을 예, 연속해서. 예, 예. 근데 근데 이제 여러 그것도 가지 사실, 프로토콜이 있으니까 네, 저도 지금 더 조사도 해보고 그다음에 예, 제가 그 왜 2주마다 찌르고 1주마다 찔러봤냐면 데일리에도 했었어요. 여기 처음에 할 때는. 그러면서 이제 캔서 스터디를 하다가 키모테라피가 데일리 하는 일도 없고 그다음에 그 사이클이 키모테라픽 사이클이 뭐 원 먼트, 투 먼트인데 그거는 그 사람의 와이트 블러드 셀 있잖아요. 르코사이트 레벨이 몇인지에 따라서도 그 기간이 굉장히 정해지는데 그걸로 인해서 대부분 원 먼트, 뭐투 먼트 이렇게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미믹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저희가 인젝션을 어깨턱에 막 찔러서 인위적으로 더 탁씩 만들어라 이거보다는 그 어, 2주마다 해서 10주 내에 우리가 그 토럴 20g, 파이널 20, 25g 맞춘 거로 5mg씩 해서 5 times 하고 4 times 하고 하나는 그냥 5주 내에서 그 이펙트를 보고 하나는 10주 내에서 이펙트를 보고 그래서 어큐타에 그렇게 데일리에 찔러 놓는 것은 이게 진짜 키모테라피를 미믹할 수 있나라는 퀘스천이 생겼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큐하게 찔러 놓으면 저희가 생각한 키모테라피에서 생기는 문제가 될 수 있나라고 한번 퀘스천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박사님? 저도 그 도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스몰 도스를 여러 번 찔러가지고 12mg을 per kg를 만드는 거랑 3번 12mg per kg를 하는 거랑 상당히 달라요. 그리고 특히 렛 같은 경우 할 때는 그 렛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물기도 하고, 그래서 IP 인젝션 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데일리로 하는 것도 아까 이영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희는 원샷을 그냥 어큐 도스를 했는데 되게 이 바디 웨이트도 많이 줄고 음식량 말씀하신 것처럼 에노렉시아처럼 음식을 안 먹는 경우가 생겨서 그냥 캔서만 있는 사람은 사람도 에노렉시아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계속 찌르면은 죽는 애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 렛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냥 원 도스를 좀 간격을 두고 2주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장기적으로 볼 거면은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럴 도스를 12로 맞출 건지 아니면은 원 도스로 12를 맞출 건지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더 이제 제가 그 언컬러지스트하고 얘기를 하다가 하면서 요 닥스루벤슨 사람의 경우는 도즈가 어떻게 될까 하고 보니까 그 일단 그 사람들도 랜덤하게 정해요. 그 닥스나 다른 그 두세 개를 같이 맞는데 키모테라피를 할 때. 근데 그 튜머 사이즈에 따라서 의사가 도즈를 정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튜머 사이즈로. 그래서 내가 그 어디야 시그마에다가 전화하고 그쪽에 텍 서포트에다가 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써야 되겠냐 하고 하다가 그 사람들도 여기 그 언컬러지 하시는 분들도 뭐 이렇게 정해놓은 도즈보다는 그 튜머 사이즈에서 그 도즈 컨센트레이션이 틀려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관적으로 찔러 넣는 그런 부분은 리서치에서 베이스해서 하는데 뭐 저희가 캔서를 일단 임플란트 하지 않잖아요. 저희 모델은 그냥 닥스로빈슨에 의해서 생기는 탁시시리.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혹시 한국에 계시는 분들 계시면 이 도즈를 어떻게 클리니컬하게 우리가 미믹할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을까 한번 더 생각 같이 해보시면 좋겠고요. 하나는 요번에 학회 가서 본 건데
닥스로빈슨 맞을 때 닥스로빈슨에서 일어나는 탁시시티 때문에 또 하나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같이 뭐를 맞더라고. 닥스하고 같이. F로 시작되는 뭐 물질인 것 같은데 그걸 왜 맞나 했더니 닥스에서 생기는 탁시시티를 줄이기 위해서 같이 클리니컬하게는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디자인할 때 그 약물까지 같이 맞추고 거기서 일어나는 닥스의 탁시시티가 좀 줄고 그걸 미믹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는 닥스만 해야 되는지도 사실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번에 5월 달에. 그 부분도 한번 하다 보면 누군가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닥스만 하면 당연히 그렇게 돼서 우리가 키모테라피 할 때 이런 약물을 예를 들어 에스트로젠틴 지금 하시는 에스트로젠틴도 그거 탁시시티 줄이면서 닥스 이펙트를 맥시마이즈 한다고 하면 그런 것처럼 지금 클리니컬하게 닥스 플러스 뭘 하면 그거를 우리가 트리트먼트 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트리트먼트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프로치를 해야 될지 그것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저도 그쪽으로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아사센틴 이펙트를 포커스해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투모 베어링 마이스나 뭐 레세 하는 거보단 이 닥스 루브스라는 그 자체가 그 뭐 토포 아이소메리스 2 이니비션하고 뭐 리액티브 옥신 스피드 제너레는 그 두 가지 두얼 이펙트가 있는데 아사센틴 같은 경우는 최소한 악습 스트레스 정도는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 닥스 플러스 아스타젠틴 아니면 닥스 플러스 뭐 엑서사이즈 플러스 아스타젠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그거를 어큐트 이펙트를 본다든지 아니면 크로닉 이펙트를 본다든지 그렇게 보는 게 제 생각에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아스트로젠틴을 이거 뭐 펄퍼스가 그 캔서 테라피 할 때 에스트로젠틴을 같이 트리트를 하면 그 탁시시티를 줄인다라는 어프로치를 해서 캔서 메디슨에 아스트로젠틴을 같이 묶어서 트리트먼트 옵션으로 보고 그렇게 어프로치를 하고 제가 생각에는 운동을 그쪽에 넣으시면 제가 마더레이트 하이를 하면서 이게 캔서 페이션트 임파서블 하다 이 정도 강도는 왜냐면 이것도 제가 아는 지인의 어머니께서 캔서가 걸리셨는데 그 친구도 엑서사이즈 피지올로지스트니까 운동에 효과 있으니까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고 할 마음이 있었는데 어머니 키모테라피 하시는 거 보고 아 저거는 임파서블하다 운동 강도가 그래서 저도 이제 운동 강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래서 혹시 사실 걷기 운동 정도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뭐 에스트라젠틴하고 걷기 운동 정도로 로우 강도로 리얼리스틱하게 로우 인텐시티 엑서사이즈 하고 에스트로젠틴 효과를 같이 컨비네이션을 보면 운동이 로우 인텐시티 운동이 에스트로젠틴하고 좋다. 혹시 뭐 같이 운동 강도를 높은 거 하나 같이 넣으시고 디자인에 뭐 프리리미너리 데이터로 하이 인텐시티 하고 했더니 좋더라 나쁘다 저희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로우 엑서사이즈 인텐시티랑 뭐 로우 투 빌로우 마더레이트 해가지고 같이 해보니까 에스트로젠틴 플러스 운동을 하니까 시너지 이펙트가 나오더라. 뭐 에디티브 이펙트나 시너지 이펙트가 나오더라라고 하면 운동을 더 애드할 수 있고 아마 프리리미너리 해보시고 그것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 저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독소로비신으로 인듀스 시키고 난 다음에 운동하고 아스타틴을 할 것인지 아니면 독소로비신을 이게 트리트먼트 할 때 유도시키는 그 과정에서 같이 할 건지 혹은 그러니까 키모테라피를 하기 전에 프리컨디셔닝 식으로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미리 하고 난 다음에 또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중에서 지금 전에 프리컨디셔닝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치료를 하는데 같이 할 건지 아니면은 유도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할 건지 이 세 가지를 다 갈 건지 아니면 이 세 가지를 다 가질 거면은
어느 거부터 가는 게 맞을지 혹시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스터디 퀘스천이 그대로 주셨는데, 일단은 아까 디자인 하실 때 어큐하게 한 번 찔러 놓고 하실 건지, 그게 먼저 정하시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깨다게 한 번 찌르는 디자인은 안 하거든요. 이제 안 할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2주에 한 번씩 찔러서 5주를 보자. 그나마 키모테라피를 미믹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까운 디자인이다 생각을 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야, 이거 우리가 에스트로젠틴을 주면 혹시 저희가 쓰는 이제 그 디자인에서는 일주일 전에 에스트로젠틴 예를 들게요. 그럼 일주일 전에 에스트로젠틴을 넣어서 엔티옥시던트 높여놓고 그다음에 닥스를 찔렀을 때 얻은 재능을 보자 하고 디자인 하나고요. 하나는 에스트로젠틴 찌르고 닥스로벤슨 맞는 중간중간에도 에스트로젠틴을 먹어요. 그 5 사이클 할 동안. 그 다음에 전에는 여기서 스탑했고 세크리파이스 했는데 뭐 운동구를 넣으면 거기서 4주를 더 익스텐드 하고요. 거기서 에스트로젠틴을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에스트로젠틴 플러스 엑서사이즈 계속 해온 대로 해서 크로닉하게 봤을 때 머슬 탁시시리, 카리어 탁시시리 어떻게 되나 하는 게 저도 퀘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전에 주는 걸로 하고 키모테라피 하는 사이클에 계속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하고 있습니다. 키모테라피 하기 전에 일단은 프리, 그 프리컨디셔닝 식으로 처치를 해서 쭉 네, 주고, 네, 그리고 케모테라피 할 때도 같이 주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그게 혹시 그 탁시시티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도 듣고 있는 사람이 이게 키모테라피로 쓰이면 자기들도 프로덕트가 그 커머셜하게 나왔을 때 캔서 페이션 스페시픽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디자인을 하면 그 회사도 좋고. 플루로비신 그 쓰는 게 그 약간 캔서랑 뭐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랑 스켈레탈 머슬에만 뭐 사코페니아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근데 독소루비신을 사용하지 않고 그 기존에 그 예를 들어 저는 이제 클로소라는 그 에이징 그 서프레서 호르몬 가지고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클로소 그 완전 낙하우지는 2, 3개월 안에 죽기 때문에 안 되고 헤테로자이고스 마우스는 그 근육 감소나 이런 게 노화 징후 보이면서 실험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가 있어서 제가 클로소 헤테로자이고스 마우스를 이제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얻을 수가 있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에이지드 마우스에서, 에이지라고 이제 알려진 그 콜로소 헤테로자이거스 마우스에서 이제 실험을 그냥 해보는 건 어떤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음, 29개월에서 막 완전 노화된 쥐에서는 좀 하기가 저희가 힘들어서 지금 다른 방안을 계속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에이지드 마우스, 유전적으로 조작된 마우스에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수님 그 논문은,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그 네, 퀘스천이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콜로서 마우스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잘은 모르는데, 키드니 디펙트가 좀 있지 않나요? 다 전신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노화에 보이는 징후를 다 보이는 그 쥐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게 한 음, 1997년부터 쭉 이제, 그쪽 노화 연구하는 쪽에서는 클로소를 에이징 마우스라고 이제 모델로 인정을 해서 그거는 뭐 다 키드니뿐만 아니라 노화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이제 인간 노화에서도 다 뭐 골다공증도 생기고 뭐 혈액에서 여러 가지 포스페이트 레벨도 높아지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페노타입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스켈레탈 머슬 이제 감소가 알려져 있는데 또 그거를 이제 스켈레탈 머슬에 집중적으로 막 되게 연구한 거는 좀 상대적으로 드물고요. 이게 사람들이 교수님 네. 말씀처럼 키드니 쪽에 관심이 많아서 클로스 펑션하고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그 모델에서 약간 스켈레탈 머슬 쪽에 그
그 사르코페니아 모델로 조금 더 보면서 아스타젠틴에 의해서 뭐 이거 좋아진다 뭐 이렇게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G를 그러면 스트레인을 얻어서 이제 단점은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교배를 해서 막 그런 부분이 좀 스트레이닝이 돼야 되고 또 이제 좀 오래 걸리겠죠. 계속 뭐 네. 태어나고 해야 되니까 뭐 네. 지노타이핑, 그, 브리드를 네. 거기서 하셔야 되는 거죠. 네네네네네네. 네네네. 음, 이거는 뭐, 김철현 교수님이 결정하셔야 될 네. 문제인데, 네. 그, 닥스로버슨 같은 경우는 그 목적 자체가 약간 프리클리니컬 스터디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캔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나이가 들어서 캔서가 걸리고, 캔서에서 오는 카케시아와 sarcopenia 이게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억제를 시키느냐 하는 클리니컬 배경을 바탕으로 저희가 연구 디자인을 하는 그 퀘션이고요. 제 생각엔 크로토 같은 경우는 그냥 에이징인데, 에이징에서 그냥 그 캔서라고 한정 짓지 않고, 그냥 에이징에서 나타나는 징후가 뭐 악습 스트레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이 있는데 만약에 운동을 하고 아스타젠틴 같은 이런 거를 쓰면은 그 전체적인 노화를 억제시킬 수 있느냐 캔서와 별개로 전체적인 노화를 억제시킬 수 있느냐 이런 두 다른 모델인 것 같아요. 둘 다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펀딩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뭐 관심 있어서 둘 다 좋기는 한데 지금 연구 과제를 받고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하는 게 가장 빠른 시간에 빠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건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 NIA에서 하는 인터벤션 스터디에 최근에 아스타젠틴이 라이스팬 익스텐션이 있었어요. 이 효과가 있어서, 어, 그냥 크로스 마이스에서 에이징을 보는 것도 제 생각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노멀 마우스, 아까 말씀하신 뭐 30개월, 29개월 이런 마우스에서 익스텐션 이펙트가 있었는데 엑셀러레이트 에이징 모델에서도 아스타젠틴이 똑같은 효과가 있다. 근데 그거를 운동을 했을 때 크로스 마이스에서 그건 이미 된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 크로스 그것도 낙아웃에서 엑서사이즈 예, 그거는 있습니다. 네. 그건 근데 클로서 아스트라제네카 낙아웃에서 아스타젠틴은 아무도 네, 안 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에이징 연구 측면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엔타이악슨 펑션도 물론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뭐, 셀룰러 세nescence라든지 아니면 다른 오버올 펑션도 있어서 퀘스천 자체가 다르지만 만약에 그게 한국에서 과제 받기에 더 좋은 연구라면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저 혹시 SH 그 해서 낙아웃하는, 뚜디트에서, 저는 siRNA를 주로 낙아웃할 때 많이 하는데, 인비트로 해서, 혹시 제가 네. 잘 안 해봐서 그런데, 인비보 모델에서 SH 해도 되나요? 뭐, 머슬에다가. 그러면은 낙아웃지 말고 이제, 저희가 인젝션 해가지고, 클로스, 그렇게 뭐 하는, 그런 수가 있나요? 낙아웃 시킬 수가 있나요? 그냥 낙다운이죠. 네, 뭐, 예. 낙다운.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 네, 핵이 다른 세포는 핵이 하나인데, 머슬은 아, 핵이 여러 개가 있어서 네, 장단점이 있어요. 그냥 플라즈마만 찔러도 네. 이 효과가 있어요. 오버 익스프레션, 낙아웃 둘 다 할 수 있는데, 전체 네. 머슬에서 한 20% 정도만 그게 되는 효과가 있어. 그 효과가 있고, 80%는 그게 트랜스펙션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근데 그래도 그게 바이러스 기반이잖아, SH가. 그러면은 그게 그렇죠. 그렇게, 그 그래도 AAV 효과가, 같은 거를, AAV에 패키징을 해서 하면은 효과가 훨씬 더 높죠. 음, 예, 그렇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뭐 필요하시면은 저희 프로토콜을 드릴 수는 있어요. 아, 근데 문제는 만약에 그렇게 네, 찌르게 되면은 딱 특정 근육 하나, 뭐 티비얼리스 엔테리어 이렇게 딱 그 한 근육에만 이렇게 있으니까 보통 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뭐 컨트롤 라teral 레그는 GFP만 찌르고 이쪽 레그는 GFP 플러스 그 뭐 무슨 유전자, shRNA 예, 예 유전자 of 그렇, interest를 해서
양쪽 음. 다리를 비교하는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러면 낙아웃이나 네, 오버 익스프레션 만들게요. 그럼 그거는 낙다운이 며칠 만에 돼서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보나요? GFP의 유지 정도로 보면 한 7일 정도만 있으면은 익스프레션이 되고요. 그리고 머슬은 포스트 마이탈이기 때문에 디비전을 많이 안 해서 꽤 오래 갑니다. 한 4개월, 5개월 정도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그런 안 써도 방법도, 그냥 퍼스트 네. 네, 인젝션 네, 해도 네. 음, 우선 그 엑스플로레이션 지금 그러면 김지 교수님 그 동물 모델이 그러면은 마우스이신 거죠, 네, 그러면? 마우스입니다. 네, 저는 렛으로는 잘 안 그러니까 해봐가지고, 네, 지금 네. 저희가 그 순천향대학교에서 지금 우리 대학에서 동물 실험실을 이제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데 어 당장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음, 지금 예, 그 저기 그 시설 뭐죠? 그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시설 아, representative SPF, 예, SPF 시설에서 나와가지고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시키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미 SPF 그 공간에서 사육을 하고, 그리고 그 층에서 이제 저희 실험실에 와서 운동을 시키고 다시 이제 사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 담당하는 그 운영하고 있는 그 선생님이 마우스를 할 건지 레스를 할 건지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두 개 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지금 시설 공간이나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저 때문에 지금 만들어주는 상황이긴 하고 고마운 상황이긴 한데 둘 중에 하나를 일단은 정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장은. 그래서 그러면은 어느 게 날지, 그러니까 이게 클로서도 재미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독서로 비신도 재밌긴 한데 그러면은 어 이 마우스하고 렛이고 그러면 아니면 클러서를 하게 돼서 마우스를 하게 되면은 독서로비신도 마우스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빨리 네, 얘기해 줘야 돼가지고. 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실험이 낚아지 써도 떼어서 될지도 있고 막 이러니까 마우스가 낫지 않을까요? C2, C12도 계속 마우스 라인으로 했었고 제가 저 L6로 동의합니다. 비용적인 측면이나 나중에 뭐 실제 낙아웃 마이스나 이런 거를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면은, 그, 예를 들어서 렛을 쓰면은 뭐 아스타센트를 쓰던 닥스버슨 쓰던 그 용량이 너무 많이 인젝션 하는 들어요. 양량이 많아져가지고 돈이 배로 들어요. 그리고 하우징 자체도 더 비싸고, 그래서 마우스로 하는 게 비용적인 측면이나 나중에 이렇게 다른 이 리소스나 이런 거를 활용을 할 때 훨씬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독서로비신에서 아까 마우스로도 할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마우스로 하는 게 더 많기는 했던 것 많죠.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마우스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사실 제 욕심은 뭐였냐면은 저희가 이제 네, 머슬을 띄어내야 되는 상황에서 그 네. 네. 아, 머슬에서 양이 너무 이제 이 적어서요? 파이버별로 좀 솔로스, 예, 음, 그 파이버 타입도 구분하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음, 마우스보다는 렐에서 나온 머슬이 좀 더, 스톨러지 하기에는 좀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뭐, 마우스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더 많이 잡죠, 뭐. 솔로스를. IHC는 잘 안 된다고, 힘든 거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니요, 음, 그것도 적응하면은 다 됩니다. 다 됩니까? 어느 거요? 네, 아이, 마우스에서 이뮤노히스토 케미스트리, 아, 네, 알겠습니다. 요즘 저도 가능합니다. IHC를 외부에 맡기는데 그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저희가 대학원생한테 하기가 힘들어서. 아, 맡기는 것도, 일단은, 네. 조용 교수님이 그쪽 원래 아, 전문이시다고 하고요. 아, 그래서 조현 교수님이 예, 예, 하시는데. 시톨로지 쪽이셔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해주겠다고는 하는 음, 상황이고, 네, 뭐 아니면은 거기서 안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맡기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럼 정리는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일단은 하고요. 마우스. 음, 그, 모델은
제가 볼 때는 김지 교수님 말씀하신 클로스 마들이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지금 포커스가 sarcopenia면 sarcopenia를 보기 위해서 닥스를 쓴다는 게 sarcopenia 어프로치 하는데 리밋이 있을 것 같고요. 컨셉추얼하게. 근데 클로스 마들은 에이징을 좀 어드밴스 시켜서 보고 어프로치 하는 게 sarcopenia로 어프로치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뭐 두 개 다 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선택을 하라 그러면 클로스 마들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 근데 좀, 예, 그, 제가 이제 독서로비신이 생각했던 것 중에 이제 하나는 뭐였냐면, 그 독서로비신에 의해서 뭐 DNA 쪽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ROS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ROS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그 기전을 생각하면은 이 아스타산틴이 유용하게 또 사용되지 않을까 해서, 근데 그런- 저희 둘 다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냥 독소로비신도 그냥 해보고, 그러니까 하기는 이제 인젝션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클로스는 준비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동시에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어, 그 바이러스도, 클로스, SH 바이러스도 이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다른 분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있는 거 사도 되고, 근데 뭐 그런 거는 구해서 그것도 해보고 전 다 해보고 싶어요. 아니, 어차피 저도 이제 근육으로 계속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뭐, 계속 인비트로도 하고, 그런 쪽으로도 어차피 계속, 네, 하면 되니까. 아까 그러면은 그 인비트로 할 때는 클로서는 그냥 네. 독서로비신 사용한 걸로도 이렇게 같이 네, 세네스셀로 해서 적용해도 그쵸, 네. 될까요? 그, C2C12에서 낙다운을 안 해봤는데, 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논문에서 클로스에 대한 그 세이틀리스 셀에 뭐 영향을 준다 이런 논문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 한번 다시 볼게요. C2C12에 어떻게 클로스를 뭐 낙아웃을 한 건지 뭐 네. 이 논문 잘 알아요. 페비 알렉산드로 아, 네. 그분이 네. 몇 네, 년 전에 네. 파라바이오시스도 하고 음, 크로트라는 프로틴이 약간 네. 이렇게 시스테믹하게 서큘레이션 되는 프로틴이어가지고 제 네. 생각에는 어 클로소 만약에 마우스가 있다면은 거기다 닥스로비슨 인젝션을 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거의 악습 스트레스를 주고 어,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를 보는 것도 왜 음, 에이징 된 사람들이 뭐 운동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ROS가 많이 생겨서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리스폰스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길 음,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닥스를 꼭 캔서 테라피로 한정 짓지 말고 닥스를 ROS 인듀서로 사용을 하면은 그냥 메커니즘 연구할 때, 기전 연구할 때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닥스가 생각보다 셀데스를 많이 원래 그런 게 만들어진 항암 치료제로 만들어졌으니까 뭐 에포토시스나 뭐 셀데스를 일으키는 거긴데 하긴 한데 생각보다 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항암 치료제가 원하는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들도 많이 죽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스타젠티나 이런 거를 쓰면은 스페시픽하게 그 캔서 셀만 죽이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세포는 프리저브 할 수 있다. 특히 노화된지 크로토 같이 엑셀러레이트 에이징 된 쥐에서 이런 항암 치료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퀘스천을 하고 아니 가설을 세우고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일단은 기전을 연구를 해야 되니까 뭐 같은 방향으로 가되 이 그냥 닥스로슨 이펙트를 보시고 엑서사이즈 이펙트를 보시고 나중에 크로스 나카웃 마우스가 생기면은 그 모델에서도 그 기전을 보는 그렇게 디자인을 하면 어떨까요? 네. 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 교수님 네. C2C12 쓰실 때 네. 마이오사이트로
아니면 마이오 블래스트 하고 디퍼런시에이션 안 하고 바로 하세요? 아니면 아니요, 디퍼런시 저희가 목적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마추어된 스켈레탈 머슬에서 이제 독소로피신을 쳐서 이제 노화를 일으켜서 하는 걸로 이제 저는, 디자인이 되니까 분할을 다 시키고 나서, 시토시텔도 디퍼런시에이션 하고 난 다음에 디퍼런셜 마이오시를 만들어서 시키고 나서 이제 그 독소로피신 치고, 뭐 아스타잔틴 치고 이렇게.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냥 그 독소르빗을 치지 않고 아스타잔틴만 자체를 뭐 계속 처리를 해서 분화 과정에서 분화가 더 잘 되는지도 봤었는데 음, 분화를 더 촉진을 잘 시키는 걸로 그때 마이오제닌을 음, 익스프레션을 어, 더 높이더라고요. 그 아스타잔틴 자체가 중간 그 전사인자라고 알려져 있는 그래서 아 얘가 분화도 촉진을 시킬 수가 있구나. 그러고 이제 에이지드 되는 상태에서 보호 효과도 있구나.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음, 그런 건데,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 아스트로젠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아스타잔틴이요? 예, 시, 그렇지 않아요? 시, 네. 시그마에서 사면 안 되고, 아니, 그, 그때 저희가 했었던 게 이제 장명 교수님도 그렇고 김지 교수님도 처음에 시작할 때 시그마에서 그 아산틴을 했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하면 네. 안 돼요. 퓨스트. 네, 네. 그래서 뭐지 그랬다가 그 헤마토코쿠스에서 추출된 아산틴을 하니까 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헤마토코쿠스에서 추출을 할 때 이게 아스타틴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맞아요. 예, 뭐 순도가 지방이 너무 근데 있는 낮긴 다른 그, 낮아서. 네. 그 아스타틴이 들어있는 농도가 이 정도인데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이 뭐가 있는데 그거를 어떤 것들이 지금 혼합되어 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른 요인들까지 같이 있었을 때 효과가 좀 더 극대화시켜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아스타틴이 그 헤마토코쿠스에서 그러니까 헤마토코쿠스가 만들어내는 그 아스타틴의 뭔가의 그 이성질체가 좀 다르거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거는 따로 이제 뭐 정영욱 교수님하고 그 신현웅 교수님하고 그거 이렇게 생산하시는 쪽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요. 특허로 또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헤마토코쿠스에서 추출된 이 아스탄틴이 제일 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수님 제가 그 8월 달에 들어갈 때 그, 네. 예,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다 예,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가지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예, 저기 그 에머리 갔다가 저희 플로리다에도 좀 한번 들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저기 바쁘네요. 예, 아메리카 그 투어. 음, 대학원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원장님이 지금 그 대학원 혁신 사업으로 다녀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네. 하여튼 저희 그 무슨 아르헨티나 센터장, 헤마토크루스 아르헨티나하고 네. 가져가고요. 저희는 이쪽에서 또 같이 이렇게 시작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뭐 정리가 에스터와 같은 형태라고 그러더라. 뭐 그 네. 생화학적으로 형태가 그 헤마토코쿠스에서 추출한 거랑 무슨 네네. 곰팡이 균에서 수출해서 예, 만든 거랑 다르다고 하더라고 예, 형태가. 예. 그 이성질체, 그러니까 네, 예, 뭐, 입체형체가 좀 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르다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아무튼 것도 그쪽은 있고. 저희 분야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또 이제 아티피셜하게 이제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아직은 이렇게 효과가 없다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C가만은 쓰면 안 된다. 네. 아빠는 안 좋다. 오케이. 하고 그리고 그것도 먹을 수도 없는 그거여서 사람이 이제 음. 건강식품으로 나오는 아스타잔틴도 헤마토코쿠스 추출물이어서 그걸로 실험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겠어요. 그냥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헤마토코쿠스 추출된 아스타잔틴으로 이제 실험을 돌아 쓰게 됐는데 이제 김지 교수님 쪽에서 이제 해주시면서 이제 효과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저희 그 한국의 한의학 그 연구소라고 그러니까 국가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계신 분이 이제 그
저희 그 신현영 교수님 제자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샘플을 보내는데 그쪽에서도 그쪽은 이제 혈행 쪽 관련해서 보는데 일단은 예, 그 ROS가 많이 일어나는 환경에서는 일단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하나는 그 일단 여기 그 무슨 GMP인가 무슨 저기 그 아사인틴이 만들어지면은 제형 만드는 그런 공장이 있나 봐요. 한국에 있는 공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불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제형을 지금 못 만들고 있는데 그게 뭐 올해 안에는 뭐 그 한동안 지금 수답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미국에 있는 하와이안 아스타틴을 지금 아예 이렇게 구매를 해서 사용하거나 그러고 그러다가 저희 아버님한테 드렸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다 떨어졌는데 빨리 보내라고. 그래서 비싸요. 예, 예, 음. 보냈는데 일단은 음. 근력이 많이 떨어지셨었는데 생기셨다고 그리고 저기 그 입맛도 도신다는데요. 소화가 잘 되시고 그런다는데 그러다가 다시 저기 주문을 해서 보내드렸는데 제가 막 바빠가지고 그냥 하와이안 아스란틴을 보내드렸는데 최근에 젤리 형태로 또 개발해가지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젤리 그 뭐죠? 그 젤리 이렇게 어린이들이 먹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네, 것처럼 먹었죠. 해가지고 근데 또 그거는 또 안 맞으신대요. 음. 그래서 원래 거 다시 사달라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지금 이게 소재는 같은 아스렌틴이라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이 결국은 헤마토코커스에서 일단은 해야 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쪽에서 만드시는 걸 만들어서 쓰시려고 하셨잖아요. 전에 우리 회의할 때 에스트로젠틴 네네네. 프로덕션 하신다고 하고 그쪽 프로젝트는 따로 있고 지금 에스트로젠틴이 굉장히 그 스트롱한 엔타이 악시던트인데 제가 하나 걱정되는 건 혹시 하시면서 이걸 계속 크로닉하게 에스트로젠틴 줬을 때 혹시 리덕티브 스트레스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제가 리덕티브 스트레스요? 음, 엔타이옥시던트가 생기면은 예를 들면 엔타이옥시던트가 투머치면은 그게 음. 리듀스된 상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음. 억시다티브 스트레스 안 필요할 되는데 수, 그 예. 리덕티브 그게 음. 음. 제가 최근에 운동을 시켜서 6주 운동 시켜서 보니까 엔타이옥시던트 레벨이 떨어져요. 이상하게 음. 떨어졌는데 억시다티브 스트레스도 같이 떨어져 있어. 음. 그러니까 네네네. 그거에 맞춰서 너, 엑서사이즈 했는데 엔타이옥시던트 그 억시다티브 스트레스가 줄면은 엔타이옥시던트를 같이 이렇게 줄여놓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생각한 게 이게 엑서사이즈 많이 하면 우리가 리듀스 스테이시 많으니까 그 리덕티브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엑서사이즈가 살짝 그 엔타이옥시던트 레벨을 낮이고 억시다티브 스트레스 낮춰져 있고 올라가면 버퍼링 커패시티 높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네. 아시는 그 파킨슨 페이션트한테 내가 코큐텐을 하나 사드렸어요. 교회 아, 분이신데 연세가 있고 그러면서 내가 조심스럽게 제 생각에는 이거 에브리데이 드시는 것보다 뭐 음. 에브리 아더 데이나 이렇게 드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음. 리덕티브 스트레스가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네. 제가 좋은 생각할 때 지적이십니다. 이거 만약에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내 프리퀀시도 이게 네. 좋다고 해서 계속 주면은 사실 그런 스트롱한 엔타이옥시던트가 몸에 계속 쌓이면 그 알라바마에서 UAB에서 스터디 했는데 NRF2 그 TG를 했어요. 애들이 막 다 죽는다는 거야. 여기 오셔서 음. 발표하는데 그래서 이게 리덕티브 스트레스가 오히려 역으로 문제가 음. 있을 수 있다 하니까 그거 하실 때 한번 체크해서 음. 나중에 데이터 네네네. 받으시면 네. 쉐어해 네네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관점이신. 음.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 네. 아사센틴 이 신테릭으로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셀룰라이 셀에서 그리고 에스더드원 나카웃 셀에서 사실 사용을 좀 해봤어요. 근데 네. 이 도스를
그 200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까지 이 10에서부터 2000 나노 했는데 한 10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까지는 프리퍼레이션이나 디퍼런시에이션 효과가 있는데 아, 그 네. 이상이 넘어가면은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음, 마르콘주리아도 더 작고 그래서 이 라이트 도스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이 인비보에서는 솔직히 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음, 이거를 만약에 뭐 오랄 가바지를 하던 IP 인젝션을 하면은 좀 약간 디퓨즈 될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셀에다 디렉트리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도스 이펙트를 정확하게 머슬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LD50 같이 그 파머 PK 스터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이 여러 가지 모델에서. 지금 음, 그러니까 저희 생명과학과의 그 조성신 교수님 있잖아요. 네. 이제 OA 쪽 하시는 교수님인데 관절염 동물 모델에서 그러니까 인플라메이션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제 관절염이 생기는 동물 모델인데 거기서 지금 장명욱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효과가 있다가 그 효과에서 도즈가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 톡시시티가 증가해가지고 다시 예, 그래서 적절한 그 용량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면은 내용을 리서치 퀘션에 넣으시면 이노베이션이 있잖아요. 리서치 이노베이션이 이게 좋다고 하지만 리덕티브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고 도즈가 많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프리퀀시도 나와져 있지 않고 만약에 이걸 상용화할 때 네. 우리가 좋다고 해서 에브리데이 먹으면 좋지 않고 어떤 에더킷한 진. 에더킷한 컨센트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음, 프리퀀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사실 나온 데이터는 없고 우리 데이터를 보니까 어, 이거를 프리스크립션 할 때도 서플리멘트 프리스크립션 할 때도 데일리에 얼마 도즈와 그다음에 every other day 먹어야 되고 아니면 뭐 third day에도 먹어야 되고 그런 거 찾아준다고 하면 해도 회사도 음, 좋을 수도 있고 그 건강에서 나중에 논문 쓰시고 할 때 이거 무조건 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막 무분별하게 복용하고 있는 실태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해서 그 퀘스천에다 넣고 우리가 이걸 해보겠다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임상 스터디 미국에서 김철현 교수님 그 아스타잔틴 되어 있는 거 그 부분에서 그렇게 막 고려해서 하진 않았는지 뭐 그런 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결정된 건 마우스로 한다. 그다음에 커서 너가운 마우스에 독서로비신 네. 사용하는 것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아스탄틴하고 엑서사이즈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좀 하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리액티브 옥시다티브 스트레스가 있는지 뭐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음. 진행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그런 큰 틀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아스탄틴은 저 8월 초에 들어가거든요. 네.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괜찮을까요? 공항에서 공항에서, 네, 요즘, 맞아요. 아니면 예, 어떻게 뭐 이렇게 신고하고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제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기 화장품인가요?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가면은 괜찮다고는 하는데 이게 지난번에는 저기 제가 영주권 때문에 괜히 뭐 무슨 일이 생길까 그랬는데 이제는 영주권 다 나오고 그래서 그냥 모른 척.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실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 한국은 뭐, 예. 그래서 뭐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제일 뭐 좋은 방식은 그냥 쇼핑을 하는 방법이 좋죠. 쇼핑이요. 예. 그러면 그 양이 얼마나 되죠? 양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저희는 보통 그 학교 룰 자체가 이 연구에 관련된 거는 무조건 개인이 소지해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shipping이 돼도 저희가 shipping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shipping을 해요. 나가는 거는 다 신고를 하고 학교에서 EHS에서 다른 학교로 shipping을 하는 이런 방식을 쓰는데, 어, 네, 근데, 아스타젠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서플리멘트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컨트롤 서브스턴트가 아니어가지고 상관이 없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라든지 플라즈미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그냥 받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네네네. 아스타젠틴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서플리멘트니까 그, 네, 할 것 같아요. 저도 네, 서플리멘이니까 지금 네, 팔고 있잖아요. 그 네, 커머셜. 그러면 뭐 그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제가 그냥 쇼핑해서 보내드릴 수 있는지 그 김지 교수님 그때 어느 정도 양 그때 그쪽 그 공장 평생 쓸 양을 주셔가지고, 그게 농도, 뭐 되게 많이 주셨어요. 요만큼, 그 뭐지? 한 100ml 정도 되는 유리병인데, 거기에 꽉 네, 채워서 주셨는데, 그 농도가 되게 높았어요. 계산했을 때. 그거 아직도 뭐, 한 어, 6%도 안 썼죠. 예, 그걸 희석해서 네, 이제 아, 그 엘리컷에서 리퀴드 폼이에요? 쓰는데, 네네. 리퀴드고. 예, 근데 어, 그게 이제 그 다크하게 해야 되거든요. 뭐라 그래. 라이트 센시티브해서 네. 예, 알루미늄 호일에 싸셔가지고, 예, 네, 그렇게 그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룸 예. 템퍼러처에다 놓고. 아니요, 그거 냉장이요. 냉장 보관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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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도씨. 그냥 그럼 유리병에 아이스팩은, 있으시면은 그냥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예. 호일에 싸서. 네. 네, 그 정상목 교수님께 김철현 교수님 그거 달라고 하시면, 예, 그러니까 제 거는 조금 더 오래됐을 수 있으니까 또, 아니, 예. 똑같은 거 이렇게 드릴까요? 뭐, 그리고 그게 이제 지금 학교 그 저희 대학에 이제 대학에서 생산하기보다도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자회사를 만드셔가지고 그 자회사에서 지금 매스로 생산을 하고 계신 거라 가지고 신고를 안 하시는가 보더라고요. 그냥 만드시면 음, 주시고 뭐 이런 상황이라 네. 그러면 제가 가지고 그냥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시핑을 해서 드리는 게 나을까요? 음. 근데 냉장이라서 그 아이스팩 뭐 이런 거 하고 해야 되는데, 아,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네, 제가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시원하게 해서 가져가시는 게 나을 스핑이 것 낫지 같아요. 않을까요, 그러면? 시핑이요? 핑이 뭐 훨씬 나면, 저는, 나을 것 예, 같은데. 어떤지 상관없습니다. 그 네, 교수님이 번거롭지만 않으시면은 그냥 네, 네, 직접 번거롭지 받는 않게.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예, 네. 그리고 하나, 김지 교수님, 저도 네, 이제 우리가 실험을 하면 저도 지금 닥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 네, C2C에다가 네, 한 5일 정도 디퍼런시에이션 하고 네, 만들어서 하나 이게 퀘션이 제가 콜라겐 원 쓰다가 브레테일에서 네, 나온 그 네, 폴링에서 네, 나온 네, 거 쓰고 장님 네. 그 하시니까 한번 퀘션 좀 해볼게. 그 저희 콜라겐 원 쓰고 그 플레이팅에서 디퍼런시에이션 하고 해서 잘 돼서 쓰고 있다가 놈들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레몬이 더 미믹을 잘 한다. 그래서 음, 비싸지만 레몬을 해봤어요. 네, 마우스에서 나온 레몬을 했는데 뭐 디퍼런시에이션이 안 돼. 안 돼요? 레미니 코팅은? 어. 그래서 음, 혹시 써보신 분 계신가? 저는 우리가 안 잘못해서 해봤어요. 한번 더 해봐야 되나? 그래서 학생들한테 콜라겐으로 다시 가자. 네, 그래서 했는데 되게 재미나게 그 H9C2는 레몬을 하면 디퍼런시에이션이 엄청 빨라. 한 이틀 더 정도 더 빨라요? 빠르게 되는데 음, 스카이는 뭐 C2C2는 첫날 가솔린은, 좀 음. 되는 식으로 보이다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돼. 5일 동안 퓨즈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혹시 써보셨어요? 레몬? 저는 저, 라미니는, 네, 안 써봤어요. 네. 저희는 차라리 그 C2C2 할 때는 거의 코팅을 안 하거나 아니면 카우젠 코팅만 하고요. 프라이머리 셀룰라이스 했을 때는 콜라겐이랑 라미니를 섞어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그렇구나. 비율이 근데 한 1000대 1 정도 비율로 쓰거든요. 그래서 라미니는 굉장히 적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예, 적어야 되고 그 달루션 되는 양에 따라서 코팅을 이 음, 디퍼런시에이션은 사실 이 코팅 방식이 롱 코팅 있고 숏 코팅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 코팅 시간, 미디어를 네. 시간을 디퍼런시에이션을 빨리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이 팔펫을 한 다음에 바로 제거를 하고 말려요. 바로 쓰고. 음. 그렇게 완전히 숏 코팅, 인미디어 코팅을 하면은 디퍼런시에이션이 더 빨리 돼요. 얼마나 왜 해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럼? 그건 몰라요? 그게 이렇게 셀 컨택이 있는데 그거를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 셀이 바닥에 붙는 정도 이 파드가 생기는 게 형성이 되는 게 있어요. 그 네. 형성이 되는 그런 것들이 쇼 코팅을 하면 오히려 더 빨리 하고 플레이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게 음. 플랫한지 아니면 에징 이펙트가 음. 있는지 96웰인지 24웰인지 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C2C12랑 프라이머리 셀이랑 다른 게 C2C12는 컨플론이 어느 정도 돼야지 하고 음, 네, 실험을 해야지 디퍼런시에이션을 네. 하잖아요. 음. 근데 프라이머리 셀은 컨플론 하지 그거, 않아도 퓨전이 일어나요. 바로 음, G가 되는구나, 액티비션이. 예.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그냥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음, 제일 좋은 건 메추젤로 코팅하면은 뭐든지 다 돼요. 오케이. 마트리시예요. 왜냐면 네.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하잖아요. 각각 한국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장 박사님 미국에서도 다른 랩이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하게 되면 맞습니다. 제너럴라이즈 된 프로토콜을 프로컬 쓰자라고 있어야죠. 제안을 해서 예. 김지 교수님이 한국에서 하셔도 뭐 콜라겐 그 저는, 컨센트레이션 뭐 네, 어큐트 하든지 뭐 롱을 하든지 공통 그 프로토콜을 써가지고 데이터가 나오면 서로 바로 쉐어가 예. 돼야 되니까 그거 한번 네. 생각해서 프로토콜을 한번 장명 교수님 방에 있는 프로토콜을 쉐어를 하면 네. 저희가 나온 거하고 계속 데이터가 나오면 네. 그 제너럴라이즈 하기가 이지하잖아. 근데 우리 랩에서 갑자기 레몬을 썼다가 저기서 콜라겐 쓰고 믹스처 쓰고 그러니까 네, 앨리스트 저는 맞습니다. 논코팅 했어요. 논코팅. 네. 저도 얼마나 하세요? 그러면 숄코딩 하는 프로토콜이 아, 쇼코팅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롱코팅 컬러전, 레테일 나온 컬러전을 그냥 롱코팅 하는 게 그냥 가장 일반적일 것 같아요. 그 라멘은 쓰지 말고 컬러전만. 콜라겐만 써서 100 마이크로그램 per anyway 정확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컨센트레이션도 한번 시도하고 제너럴한 거 네, 쓰거든요. 저희는 네, 그래서 해놓고 그런 프로토콜이 코팅해서 1 hour, 네. 2 hours 인큐베이션 넣었다가 뭐, 그거는 오버나잇에 그냥 4°에 오버나잇 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해도 되는 거고, 그냥 최소한 두 시간은 하죠. 룸 템퍼처에서. 룸템에서 37°에서, 네, 우리는 그 37에서 at least 네, 1 hour. 네. 네. 그러니까 그 프로토콜 어떻게 김지 교수님 어떻게 코딩하셔? 저는 그 C2C12는 코팅 안 하고 해보고도 했는데 콜라겐 코팅할 때 만약 비교는 해봤는데 콜라겐 코팅은 37도에서 1시간에서 했다가 근데 너무 계속 번거롭고 해서 안 해도 그냥 네. 넌커팅해서도 해도 분할은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사실 그냥 귀찮아서 그냥 이제는 우리 하지 말자 코팅 그래서 해서 대학원생한테 코팅 안 하고 그냥 분할시켜서 했어요. 근데 저희도 그렇게 그러면 했다고. 콜라겐 코팅 해야 돼요, 그러면? 왜냐면 그 보니까 네. 컬러진 코팅 안 하고 네. 디프레션 오래 하잖아요. 네. 백이 생기더라고 중간중간에. 아. 무슨 말인지 아, 아시죠? 네네네. 백큐 조금 뻥뻥처럼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막 생기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네. 코팅하면은 그게 없어요. 없어요? 아, 네. 그렇구나. 그리고 그게 네. 엑스트라셀러 매트릭스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나마 내추럴하게 그 매트릭스 네. 그 매트젤 같은 거 쓰면 그렇지만 그 비싸고 없으면 네. 엘리스트 깔아야 되는 게 그게 그나마 그 엑스트라셀러 음, 매트릭스 프로테인하고 밀착된 상황에서 네. 셀 메타볼즘에 이게 변하는 게 그나마 네. 우리가 더 아, 클로스하게 그 하는 유지할 게 수 있어요. 낫겠네요. 네. 하는 네네. 걸로 통일하죠. 그러면 네네. 네. 콜라겐 데이터 원. 결과가 네. 나오면 네. 서로 데이터를 바로 이쪽 저쪽 랩에 어플라이 할 수 있으니까 네. 그거에서 뭐 롱텀으로 한다 그러면 1시간 37 앨리스트 1시간에서 2시간 하고 한 그다음 시간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시간 네. 하고 네. 그다음에 그 PBS 그 없애고 드라이 시키세요. 드라이해서, 드라이 완전히 하나요? 드라이 시키고 네, 하죠. 드라이 저 드라이 하고. 시켜야 네. 다. 네. 네. 장 드라이 박사님은 하고, 드라이 합니다. 드라이 하고 네. 네. 완전히 드라이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시딩해서,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저 이제 D맴을 쓰실 때 D맴에 음. 들어있는 글루코스 양도 10m몰인지 5.5, 10ml 하이 네, 글루코즈 저, 하이 글루코스인지 로우 글루코스인지 그것도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요. C2C12를 쓰실 때 패시지를 너무 하이 아, 패시지면은 셀이 네네, 그거, 다르게 달라니까 네. 패시지도 5패시지 이하. 음, 5 패시지로. 우리는 네, 10까지는 하는데 5로 네. 알, 저희도 10까지 하기는 하는데 퍼블리케이션 5 to 하는 10은 거는 5 이하로 해요. 알겠습니다. 바로 해야 되는구나. 네. 녹여서 오, 스플레이닝 한 다음에 셀 모이면 바로 하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패시지 많이 그래도 하면은 조금 달라져요. 10이 넘어가면은 조금씩 그렇죠. 이상해지기 이상해지. 시작을 해서 네. 그러면 5에서 10으로 가요? 아니면 그냥 5 10 이하? 이하,
10, 아, 10 10 패스지 이하. 이하, 10 이하. 네. 10 이하로 합시다. 5에서 10 사이. 네. 네. 그래서 5 to 10 저도 그 하고, HCC에서 그냥 셀라인을 샀어요. 그 조금 음, 못 믿겠어서 이제 그래서 패스지 아, 어린 걸로 스탁 많이 해놨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하고, 전체 그 프로토콜 정하시면은 지금 같이 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아세안틴 그 농도별로 지금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를 이제 그냥 앞으로 실험하게 되면 이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같이 맞추셔서 하시려고. 네. 예. 예, 그냥 일단 그리고 한번 하나, 해보시죠. 제가 저만 한 걸로도 이제 좀 하니까 검증을 한번 두 분 받으셔서 뭐 분화력이나 뭐 이런 거는 간단한 거니까 그런 거 그리고 만약에 보시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패세지하고 이렇게 맞췄을 경우에, 혹시 디퍼런시에이션을 얼마나 하세요? 저는 잠시만요. 제가 실험 디자인을 어떻게 했냐면 시딩하고 7일까지 분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아스타잔틴을 프리트리트먼트를 30분을 한 다음에 독소르비신을 이제 48시간 아워 이펙트를 봤어요. 네, 네, 0.2 마이크로몰. 0.2 마이크로몰. 네, 낮은 농도. 아, 독소르비신. 굉장히 네, 굉장히 나쁘구나. 저희는 0. 지금 하는 게 원하고 지금 이제 아이들한테 시킨 건 원을 해보니까 별 효과가 없어서 이제 원, 투, 아, 포를 해서 지금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 셀데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제가 그 참고한 논문이 있는데 그것도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네네. 그때 옛날에 초반에 그 장명목 교수님께서 이제 조언 주실 때 0.2 마이크로몰 좀 음, 낮게 쳐라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내센스로 가면 안 되니까 오케이. 아파토시스로 지금 가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네. 한 거 나오면은 한번 지금 거의 비슷하니까 프로토콜이 네. 또 하나는 저희가 생각해 볼 게 지금 장영명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DMEM 저희 하이 글루코스 쓰고 하이글루코스로 혹시 썼거든요, 그펫 저는. 넘버 뭐 네. 쓰시는지 한번 같이 네, 네. 쉐어하면 네. 그대로 넣고 어차피 10% FBS 쓰시잖아. 그리고 네. 2% 그건 홀 실험하고 흰 인액티베이션 맞아. 홀스 시럼으로 디퍼런시에이션 했어요. 그리고 디퍼런시ation 할때 로우 글루코스 쓰시죠. 저는 근데 계속 하이글루코즈 썼는데 그거 바꿔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저는 홀스 시럼만 바꿨는데요. 그래요. 우리 저희도 그렇게 했어요. 아, 저는 일본 그룹에서 이건 네. 락테이트라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나 네, 보다. 맞아. 락테이트 네. 시험에 네. 로 글루코스로 해가지고 그 프로토콜을 우리가 그냥 제너럴하게 썼는데 저는 만약에 그 그분 로컬루코즈 안 교수님들 썼는데. 그러면은 똑같은 이게 디멤으로 그냥 저희 다 개설했어요. 음, 똑같은데 거기서 그 시럼만 실험만. 바꿨어요. 실험만 바꿔서 네. 2%로 네. 그렇게 그럼 그것도 우리가 락테이트 실험도 좀 하고 있거든요. 되게 재미난 게 락테이트 하니까 갑자기 에어로빅 컨디션이잖아 셀 컬처가. 그래서 5 밀리몰 하고 하면은 약간 그 피노타입이 슬로우로 바뀌어요. 락테이트 하고 음, 그 락테이트 디하이드로지네이스도 그 슬로우 타입 락테이트 LDHA로 바뀌고 그래서 되게 오 되게 재미나다. 근데 그 프로토콜이 로 글루코스 미디어를 썼거든요. 자, 그거는 따로 가야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제너럴하게 썼는데 네, 네, 에스트로겐틴 하면은 그냥 똑같이 하이 글루코스 쓰되 시럽만 바꾼다. 네. 그게 프로토콜 생각해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스라인틴 처리하는 그 상태에서도 그냥 홀스 시럼은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분화되는 그 상태에서, 예. 음, 그래서, 예. 나중에 실험 그거 할 때 네, 다 제가 제너럴한 네, 거로 했던 거를 드릴게요. 요거는 PPT로 한두 장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네, 공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밤 늦으셨는데 네, 피곤하셨는데 이거 괜찮으세요? 그러게요. 벌써 12시 다 돼가네요. 저희는 아, 아침이에요. 괜찮습니다. 아니, 이제 자야져 있어요. 아, 그러면은 앞으로 저희 쪽에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8월 달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그 사이에 뭐 아니면 저희가 좀, 쇼핑 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네. 이번
주 얘기하면 다음 주 초라도 준비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네, 다음 주 중에는 제가 그 교수님 두 분께 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시면은 개인적으로, 혹시 네. 예, 예. 말씀하세요, 김유지 교수님. 아, 네. 혹시 그냥 저는 이제 G 에이지드 마우스에서 그냥 그때 GCM하고 T머슬이랑 솔레오스를 이제 떼서 CDNA 만들어 놓고 이제 뭐 칼슘 채널들을 좀 돌려봤거든요. 근데 혹시 제가 이제, 그럼 프라이머를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칼슘 채널 해가지고 한번 QPCR 한번 해봐 주시면 어떨까요? 그냥 갖고 계신 G 노화 모델로, 사코피니아 모델이나. 네, 그거 리스트 보내주시면은 네, 저 네, 지금 노화된 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막 네, 줄이고 네, 있어요. 오케이. 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저장해 네, 놓은 것도 많이 네, 있어서 네. 근육 타입은 필요하시면은 네, 세 개로만 해도 되잖아요. GCM, 솔레오스, 티머슬. 아니면 쿼드리페스가 GCM이 나. 그 GCM이 뭐죠? 가스트롱 레미우스, 가스트롱 레미우스. 네. 게스트로니미스랑 솔리우스랑 그리고 또 뭐 그다음에 TBR 티비알리산. 산테. 아니면 TBRS. EDM이 아, 나은가요? 아니 뭐가 저희가 예, 네, 게스트로니미스는 바이오케미스트리 하려고 이렇게 리크나준에 올려둔 게 굉장히 많이 네, 있고요. 네. TA는 보통 TA랑 EDL은 저희가 히스토지를 해요. 아,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를 해가지고 네. 거기는 없고 솔리우스도 게스트로니미스는 다 있어요. 근데 뭐 앞으로 나올 쥐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근육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뭐 정보를 괜찮은데, 주시면은 네, 그게 이제 타입 1, 타입 2, 그 다음에 믹스드 타입, 그렇게 대표적인 예, 근육에서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게 그렇게 뭘로 하는 게 예. 나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네, 타입 그냥 1에, 그게 무난하게 써요. 저희는. 이 마우스는 좀 이게 그게 좀 이렇게 그래요? 렛은 네. 확실하게 나눌 수가 있는데 마우스 같은 아, 경우는 이게 좀 약간 그래가지고 어차피 다 좀 믹스는 돼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음, 그리고 게스트락 쓰실 때 이게 네, 크잖아요. 근데 네. 미디얼리스하고 레터럴리스가 있잖아요. 아, 레터럴은 약간 네. 패스트해요. 미디얼이 와, 예, 디테일하네요. 그래서 그거 만약에 실험하실 때 왜냐면 컨시스턴하게 하실 거면은 뭐 그냥 다 믹스할 거면은 그 부분 레터럴리스하고 미디얼리스 같이 쫙 들어가서 잘라서 믹스해서 아예 게스트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아, 학생들 시키면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르면은 레터럴리스 자르는 애 있고 미디얼리스에서 결과 틀린데 하니까 사실 잘 전혀 몰랐어요. 믹스하셔서 하시면 아, 그것도 그래야 또 데이터 계속 컨시스턴하게 가질 수 있으니까 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제가 조금 요청사항 좀 적어서 드릴게요. 네. 네, 근데 그리고 그거는 그냥, 네, 컨펌하고 같이 좀 네,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음, 네, 예.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네. 플러프를 처음 그러면 배워봤어요 오늘. 그 플러프 가서 또 메일로 연락드리는 게 제일 빠르시죠? 네, 메일로. 아니 저기 그 메일이 나을 것 같기는 하시더라고요. 이영일 교수님 이제 왜 카톡 잘 안 보셔가지고. 이제 카톡 쓰세요. 요즘에 봐요 이제. 예, 전에는 아예 이영일, 어카운트도 안 만들었는데 예. 요즘에 이제 봐요. 아, 그러면은 예, 일단 방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음. 응, 네, 네, 그럼, 그러면은 샘플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네, 교수님 말씀하셨던 프로토콜하고 그다음에 칼슘하고 예, 요거 네, 정리해 주셔서 올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뭐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땡기십니다. 네. 네, 네, 네. 또 건강 필요하신 거 되세요. 있으시면은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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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Have a good night. 네. 들어가십시오. 네. 네.